어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이 체감 40도를 육박하는 폭염 속에 치러지면서 참가자 가운데 400명이 넘는 인원이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또 80명은 탈진 증세를 보여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우려하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지금 그냥 서울에서도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올여름 들어서도 이렇게 더울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 상황인데 이번에 잼버리 대회에 참가했던 게 158개국에서 4만 3천여 명, 네.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4만여. 그런데 그 모인 인원이 모인 데가 장소가 새만금, 그러니까 바다를 메운 데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기반 시설이 전혀 없고 그늘 한 잔 없는 곳이다 보니까 참가자들도 이미 대회 전부터 이대로 하면 위험하다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부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이거 대회 자체 일정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를 찾아야만 하는 곳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었거든요. 이게 벌어지다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고, 사실 그런 얘기가 저는 이제 네티즌이 했던 여러 가지 글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게 우정을 쌓는 게 아니라 생존 게임이 돼버렸다. 생존 게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요, 현장이 얼마나 더웠는지요. 해외 참가자들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It was really warm. I mean, in French, it's not so hot. Way hotter than Malaysia. I think so. Just by me coming here, I already I got headache 2 times already. I had to eat paracetamol. I had to eat medicine. 양지열 변호사, 가만히 있어도 참 무덥고 막 푹푹 찌는 날씨인데 현장에는 냉방 장치 이런 거는 없었나요? 그런 냉방 장치들이 일부 대회 측에서는 준비를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보급이 안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중심에 있는 뭐 편의점이라든가 기념품 센터 이런 곳에 이 청소년들이 바람이라도 냉기라도 쐬려고 있고 편의점에서 얼음 사려고 냉볕에 30분씩 줄을 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천막 안에는 선풍기가 보급이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상황인 게 2023년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될까? 행사라든가 국제대회 많이 치러봤지 않습니까? 제일 단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휴대전화 충전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휴대전화 충전이 안 요즘 된다. 학생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아이들이건 스마트폰 떼놓질 않는데 네. 그거 충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기 공급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잼버리가 이제 쉽게 보면은 이제 10대 세계 청소년 야영 대회 성격인데,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의 걱정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한 학부모는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들어보고 오시죠. 샤워 시설이 부족하고 샤워 시설이 천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으로 그걸 가렸기 때문에 옆에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떤 데는 남녀로 돼 있는데 어떤 데는 남녀 공통으로 돼 있고요. 기도 하고 애들 좀 거칠게 해서 잼버리 정신에서 야전은 해야겠지만 최소한 위생적인 거는 깨끗하게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기를 통해서 시원한 물하고 환경이 좀 제공이 돼야 되고, 텐트에 전기가 없어서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라도 좀 돌렸으면 좋겠고요. 해외 참가자 부모로 추정되는 누리꾼도 이 SNS를 통해서 이제 불만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잼버리 조직위는 좀 어떤 입장인지 김원식 평론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사실 보이스카우트 출신인데요. 예. 그 보이스카우트 출신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너무하다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조직위층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주안점에 둔 것이 큰 차질이 없이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온열 질환자가 있지만 이제 중환자는 없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잼버리 소방사도 개설도 있고 또 119 구급차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에 대응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여기다 병상은 이제 150개까지 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사후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전적으로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이 잼버리 대회를 포함해서 이제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이 활동하는 지역은 산과 계곡과 숲이 좀 아우러져 있는 공간에서 해야만 이게 적절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새만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기적으로 지금 8월 초라고 하면은 장마가 끝나고 나서 폭염이 시작되다 보니까 결국 많이 이제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밑에서 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습기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위에서는 열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한증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측돼서 불구하고 이 조직위 측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비판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 정부와 여야 역시 이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한 조치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폭염의 체온 관리를 위해 가장 기초적인 얼음이나 물 등
충분한 물자 공급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어떤 대안 마련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안심 대책을 조속히 내어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일단 정부가 현장 대응에 좀 미흡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이제 와서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장 상황을 챙기고 당장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현종 의원. 탄핵됐다가 업무 복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네. 관련 지시를 내렸죠. 그렇죠. 이상민 장관은 이제 업무 복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은 지난 1일 날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가 이제 지금 이 잼버리 문제 때문에 하는데 이 잼버리가 2017년도에 이제 전북도가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문체부하고 여성가족부 이렇게 이제 행안부 그다음에 전북도 해서 이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들인 예산 한 1,000억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기 허벌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간척지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물러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습기가 비가 한번 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끝나면 이제 이게 논으로 이게 하기 때문에 뭘 다른 걸 하지를 못해요. 자, 그런 데다가 장소를 지금 설정해 놓고 정말 한증막 같은 지금 더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때가 가장 더울 때인데 이럴 때 사실은 그 허벌판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에 잼버리를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놀랍고 옛날에는 고성에서 한번 했거든요. 네. 그 숲이 있는 데서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억납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최고 많은 지금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몰렸는데 문제는 저는 걱정은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벌써 이 환자들이 한 600명 된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참가하고 가서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고생한 데는 다시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가장 더울 때 그리고 지금 시설이나 등등에서 이런 때 과연 이런 정도의 준비를 가지고 국제 행사를 열겠다고 한 저는 이거는 나중에 끝나고 나더라도 반드시 한번 감사를 통해서 이런 상황들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준일 에디터. 폭염 피해가 사실 이제 이 잼버리 대회뿐만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온열 질환자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오늘 그러니까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은 올해 누적 온열 환자가 1,284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사망자도 지금 현재까지 16명인데 작년에 같은 기간에는 6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3배 정도까지 이제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전 세계적인 지금 현상이에요. 사실은 뭐 기후 이변일 수도 있고요. 예, 미국 남부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제 이게 좀 근본적인 대책, 이제 냉방권이라는 이제 권리까지 우리가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체온 광주에서 폐지 줍던 67세 노인이 사망을 했는데 체온이 41.5도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홍식 평론가. 네. 이렇게 숨쉬기 정도로 좀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는데 이제 보니까 거리에서 양산 쓰고 다니는 분들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양산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세요? 작년부터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요. 대체적으로 양산하면 대체적 그 편견이 있죠. 예를 들면 여성들이 쓰고 다닌다. 그리고 고연령자만 쓰고 다닌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실 일본에서는 이제 아예 정부에서 권고를 하고 지자체가 나눠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양산을 많이 구입하고 계세요. 심지어 이 판매모를 보니까 100% 내지는 한 뭐 60% 정도 판매고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죠. 특히 30, 40대 그리고 남성들도 지금 여성보다 더 많이 구입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나 정도는 이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는 많이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산을 쓰면은 한 7도 정도를 이제 낮춰주고요. 자외선 같은 경우는 99%까지 낮춰주는 그런 고기능성 양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양산뿐만이 아니고 선글라스도 반드시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또 마스크도 이 자외선 차단이나 열을 차단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일단은 수분을 섭취하셔야 되는데 목마를 때 섭취하시는 게 아니고 폭염에 대비해서 자주 그냥 주기적으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 특히 검은색보다는 밝은색 그리고 꽉 조이는 핏 살리는 그런 옷보다는 헐렁한 옷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대개 한낮에는 뭐 농촌에서도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덥기 때문에 최소한
12시에서 5시까지는 휴식하는 점, 그리고 야외 작업할 때도 혼자 하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 같이 하시는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큰 양산 쓰고 다니는 건데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빠른 조치